이 이상지질혈증의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쭉 10년, 20년 지내다가 동맥이란 혈관이 50% 이상 좁아지고 70% 이상 좁아지면 안녕하십니까.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심장중재시술을 맡고 있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콜레스테롤이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인데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과한 콜레스테롤이 결국에는 기름이기 때문에 혈액을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것이 동맥에 이렇게 침착이 되게 됩니다. 그게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동맥에 침착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잘 제거해서 간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건데,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일종의 노인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유병률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약 20%에서 30% 정도 환자들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왜 심혈관 질환이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나쁜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혈관에 이 침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로 따지면 5차선 도로가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4차선, 3차선이 되면서 심장혈관뿐만 아니라 모든 동맥이란 게 좁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고요. 혈증이 있으면 체감할 수 있는 증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체감을 할 수 있으면 환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병원을 많이 올 거고, 이상지질혈증이니까 약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약을 먹을 텐데, 이 이상지질혈증의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쭉 10년, 20년 지내다가 동맥이란 혈관이 50% 이상 좁아지고 70% 이상 좁아지면 이제 운동을 할 때 가슴이 아프기 시작할 거고,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70% 이상 좁아지면 어느 순간에 어지러움이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 다음에 뇌경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상지질혈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각심을 못 느끼고 약을 안 먹고 있다가 나중에 큰 화를 입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있을까요? 대학병원이 조금 이렇게 환자분한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저희가 정해져 있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매체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에 좋은 음식,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먹으면 심각한 병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하려고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건데, 이런 게 효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대표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50세 정도 남자는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보통 폐경이 지나고 한 60세 정도 되면 갑자기 이상지질혈증이 한 50%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다 이상지질혈증을 낮추는 약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스타틴이라는 약입니다. 저희 심장내과 영역에서는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지질혈증의 90%의 약은 스타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스타틴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첫 번째로 근육이 녹는다, 간이 망가진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치매가 생긴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안 좋은 약이라면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약을 처방하지 않겠죠. 약 처방해도 안 드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일단은
스타틴이란 거 약을 먹자고 하면 일단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오메가3는 꼭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메가3도 좋은 약이긴 하지만 스타틴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꼬마와 어른의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활요법을 하자고는 하지만 생활요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란 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70에서 80%고요. 우리가 먹는 걸로 만들어지는 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식이 조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이상지질혈증은 피할 수 없는 병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원인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거를 먹어야 LDL이 또 올라가고 어떤 거를 먹어야 LDL이 떨어지는지 사실 궁금해하는데 결국에는 콜레스테롤이 관련된 지방 관련된 것들과 탄수화물 중에도 합성당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 그게 중성지방을 만들고 그게 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는 몸 안에 기름기가 많다는 걸로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름기가 높은 걸 먹으면 다 올라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과하게 먹으면 몸 안에 지방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HDL을 늘리면 안 돼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게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HDL을 높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HDL을 확 올릴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서 먹는 걸로 대신해야 되는데 뭐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불포화 지방산은 아까 등푸릉생선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HDL을 올리는 노력보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게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면은 고이상 지질 혈증으로 진단이 됩니까? 이제 위험도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이상지질혈증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은 심근경색 환자들이 그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있었던 환자들은 수치에 상관없이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목표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 70 이하로 지금은 권고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것을 더 낮추자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55 이하로 또 낮추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의 이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제가 영어를 좀 써야 되는데 low is better라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